그날따라 유독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온 젊은 부모들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저도 저기 서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아내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오후 5시. 퇴직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무료함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무심코 던진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풍경, 같은 대화, 같은 일상의 반복.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의 박수와 꽃다발을 받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간 관리자로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조그만 아파트와 노후 자금 2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할 제 노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2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밀린 잠도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못 가봤던 국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시간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신문을 읽다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당신 요새 왜 그렇게 한숨만 쉬어? 우울증 아냐?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퇴직 후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아내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할 일도 없는데 매일이 피곤했습니다. 사실은 자괴감이 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고, 가정에서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재능도 없었습니다. 결혼 30주년이었던 작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 그때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해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취미라고는 젊었을 때 잠깐 쳤던 테니스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무릎이 아파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코로나 이후 국제선 항공료는 2배 이상 올랐고 저희의 노후 자금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루는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제 초라함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퇴직하고 자문으로 월 1,000만 원씩 받는데 김 박사는 미국에서 아들네 도와주러 갔다며 손주들 키워준대. 이 선배는 제주도에 집 사서 내려갔다던데 귤농사 짓는다더라. 모두가 퇴직 후에도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술 기운을 빌려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가 없어. 60년을 살았는데 이룬 게 뭐가 있어? 애들 대학 보낸 것 빼고는 특별한 거 하나 없잖아.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비참해졌습니다. 아내조차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숙취도 있었지만 어제의 기억이 더 아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어때? 두통약 줄까? 괜찮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 같이 가볼래? 요새 거기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대. 난 별로. 한 번만 가보자. 옆동 박 씨 아저씨도 거기 다닌대. 컴퓨터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러 교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 악기 배우기, 요리 교실, 시니어 창업 과정 등이 있어요. 시니어 창업? 귀가 솔깃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만의 가게를 갖는 꿈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월급쟁이 생활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니어 창업 과정은 어떤 건가요? 은퇴하신 분들이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인 경영 지식부터 실제 창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 시니어 창업 과정 한번 들어볼까 해.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지. 당신 젊었을 때부터 가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만난 동년배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퇴직하고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4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정말 괴로웠죠. 맞아요. 저도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아내가 반강제로 여기 끌고 왔는데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수업에서는 실제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대부분 큰 자본 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실버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은 어떤 학위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등록하고 간단한 명함과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에 참석하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의뢰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명함을 돌리고 무료 강연도 제안했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다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둘까 봐. 아무도 나 같은 노인네를 찾지 않는 것 같아. 아내는 그런 저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잖아. 포기하려던 찰나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활동하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실버 지혜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은행원 출신, 세무사 출신, 마케팅 담당자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퇴직자 5명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소규모 기업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무료 상담회를 지역 도서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대보다 적은 3팀만 참가했지만 그중 한 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창업한 지 1년 된 작은 디저트 카페였는데 경영과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식업 경험은 없지만 기본적인 경영 원칙은 어디서나 적용됩니다.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 카페를 2달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조언했습니다. 직원 관리, 원가, 계산, 고객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카페 매출이 20% 증가했고 카페 주인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씩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 점차 유료 컨설팅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런 활동을 1년 정도 지속하면서 지역 내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은퇴자들의 지혜,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신문에 나오셨네요. 멋지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의 눈에 제가 그저 늙은 아버지가 아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활동 2년 차가 되면서 실버지혜 나눔 모임은 좀 더 체계화되어 실버지혜 나눔 협동조합으로 발전했습니다. 10명의 회원으로 확대되었고 작은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정기적인 소상공인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한 컨설팅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품 제조업체 컨설팅을 했는데 식품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조언을 해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해요.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사건 이후로 조합은 더 신중해졌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 한숨을 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툭 던진 말에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때 복지관에 끌고 가줘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집에서 우울해하고 있었을 거야. 아내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큰 부와 명예를 얻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동조합 모임이 있어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주름이 하나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처음으로 나이 든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0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활동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역에서 시니어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뢰받았습니다. 복지관과 협력하여 은퇴자들의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월 2번 강의와 개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강단에 섰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35년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우울증까지 왔었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 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자산보다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60대 남성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퇴직했는데 매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첫 발을 내딛어야 할까요? 제 과거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분에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디드세요. 복지관이든 동호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강의 후 그분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강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상이나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했지만 월 120만 원 정도로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컨설팅 수입은 불규칙했고 때로는 한 달에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후 자금을 조금씩 꺼내 써야 했고 그럴 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66세가 되던 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무릎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이 늘어났고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져 활동 범위도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차 건강 상태에 맞게 역할을 조정했습니다. 외부 활동은 줄이고 사무실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젊은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이 정말 소중해요. 저희는 이론은 알아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젊은 조합원의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퇴직 7년 차가 되던 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상식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내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년 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69세가 되던 해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찾아왔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장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동을 제한하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건강이 더 중요해.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저에게 이제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일을 줄이고 젊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 발 물러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합 원래회의에서 이런 뜻을 밝히자 동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해온 동료들은 이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니죠? 고문으로라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젊은 조합원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활동을 줄이고 주 이틀만 조합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림을 그리러 근교 여행을 다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달려가서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칭찬을 해주어서 감사하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엄마였고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에 좋은 방과 후 프로그램 있을까요?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혼자 있을 시간이 걱정되어서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조합에서 최근 시작한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퇴직한 시니어들이 아이들의 숙제도 봐주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시간이 많은 시니어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활력을 얻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그림도 가르치고 인생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75세 생일을 맞은 날 아내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조합 동료들, 가르쳤던 학생들, 그리고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그램의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정 선생님,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림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5년 전 퇴직하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노년의 삶이 모두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서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전립선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고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80세가 되기 전에 자금이 바닥날까 걱정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조합의 창립 멤버 중 2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동창회에 나가면 매년 참석자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협동조합은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었지만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그램은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77세가 되던 해 건강이 더 나빠져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려온 수채화 작품들을 모아 동네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늦깎이 화가의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의 소박한 전시회였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5년 전에 복지관에서 창업 멘토링을 해주셨던 분 맞으시죠?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상담했던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내서 카페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지점도 내고 직원도 5명이나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조언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니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80세 생일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 15년간의 협동조합 활동, 그리고 이제는 조용한 노년의 시간.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언제였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이야. 60세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50년 정말 행복했어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할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82세 되던 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한동안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더 이상 외부 활동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협동조합 동료들, 멘토링했던 청년들, 그리고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그램의 아이들과 부모들까지. 정 선생님 덕분에 저희 삶이 달라졌어요. 빨리 건강해지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작게나마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했지만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계속했고 협동조합의 온라인 멘토링에도 가끔 참여했습니다. 85세 생일을 맞은 날 조용히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멀리 살고 있어 영상통화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손주들의 얼굴을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또 얼마나 다를지. 돌아보면 60세에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절망감이 오히려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룬 게 없다는 자각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고 그 도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85세입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룬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60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찾아온 새로운 인생,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접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자신을 믿고 한 발 내딛는 용기에 있으니까요. 60 넘도록 이룬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절망이 없었다면 이런 새로운 인생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용기라고.